안녕하세요. 주식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 시황이랑 어제 급등했다가 빠진 이제 PM 풍력 한번 봐봅시다. 오늘은 이제 장초에 코스피를 보면 분봉입니다. 코스피를 보면 장초에 밀려서 시작했다가 이제 다시 올라갔다가 횡보했습니다. 일단 요즘 시황 정리부터 좀 해드릴게요. 요즘 주요 이슈는 이제 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코로나 미중 갈등,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 금리는 10년물 국채가 올라가서 문제가 계속 됐죠. 최근에 악재였던 금리와 이제 인플레부터 짧게 봐봅시다. 금리는 다시 이제 1.5대로 하락을 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경우에도 금리 내려가고 유가도 하락해서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또 코로나와 미중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확산하는 경향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이고 있고, 백신 수급 속도 역시 예상보다 더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경제 회복 속도는 빠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은 이제 EU랑 미국도 중국 여러 각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중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통 커플링이라고 하죠. 여튼 중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중국이 빠지면 덩달아 빠진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증시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도 찾아보면 금방 나올 겁니다. 막 자세히는 몰라도 알고는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생각이니 참고만. 일단 키워드를 다시 보면 금리, 인플레이션, 코로나, 미중 갈등 이렇습니다. 금리는 당장 절대 올릴 수가 없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 해서 금리는 절대 못 올립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 이 인플레이션이 걱정이긴 한데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제 인플레도 아직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업이야 뭐 대출받아서 기업 운영하는 데 쓰는데 그 외 사람들은 뭐 사고 이런 것보다는 투자에 몰빵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코로나. 이건 역시 문제가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백신 공급 지속되다 보면 코로나 환자도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미중 갈등.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중국을 제재할지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트럼프 때 미중 갈등이 부각이 많이 되었는데 그때 지수가 많이 밀렸다는 걸 아시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팁을 하나 드리면 제재할 때 국내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하는지를 구분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한테 악영향이 미치는지도 구분을 잘해야 하고요. 지수가 털리면 뭐 개별 종목도 같이 털리니까요. 이거 제재가 시작되면 이걸 두 개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황은 뭐 요 정도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PM 풍년 한번 봐봅시다. 차트를 보면 어제 PM 풍년 급등했다가 이제 윗골이 길게 형성을 했습니다. PM 풍년 같은 경우에는 김동연 테마주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김동연 서울시장 스페이스 파트너로 나갈 수 있다는 모멘텀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안 나간다고 해서 모멘텀이 소멸이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차트 분석을 해보니까 모멘텀이 소멸한 것 치고 많이 빠지지 않아서, 주가가 아니고 거래량이랑 세력이라고 추정되는 사람들 많이 빠지지 않아서 홀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노출 안 된 모멘텀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제 보니까 이 기사, 오세훈, 윤석열, 김동연과 개혁 우파 플랫폼 만들겠다. 응? 윤석열은 알겠는데 갑자기 김동연? 응? 이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세력들은 다 알고 매집을 하고 운영을 하는구나 라고 또 느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마 오세훈이랑 이미 김동연이랑 예전에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사실을 세력은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면 단일화 끝나고 오세훈, 윤석열, 김동연 등의 오늘부터 도움 청할 것 슬 움직이기 시작한답니다. 윤석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들어올지 아직 감은 안 잡히는데 저 언급만으로도 오세훈한테는 엄청난 이득일 겁니다. 윤석열도 난 안 돕는다 이렇게 말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아직 어디로 가서 정치를 시작할지
고민하고 있고 그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치 공부도 지금 하고 있을 거고, 여튼 이래 되면 오세훈이 서울시장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세훈이 되면 김동연도 계속해서 언론에 노출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선 후보자급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미끄러질 수도 있는데 그건 아마 미끄러지기 전에 차트에서 이탈하는 신호들이 나올 겁니다. 그걸 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김동연이 언급되는 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면 어제봉은 이제 보시면 어제봉은 매집봉은 아니고 테스트용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근거는 이제 분봉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오늘은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